아이를 키우는 일은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죠. 어떤 부모는 매우 수월하게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가 순둥순둥하고 부모 말도 잘 듣습니다. 하지만 애를 먹는 부모도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우리 아이가 유난스러운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도 빡침의 순간은 여러 번 있습니다. 10번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학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양말을 신지 않고, 그렇게 놀았는데도 잠은 자지 않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봐도 도무지 해결책은 보이지 않아요. 유전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다니엘 딕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교수는 책 차일드 코드를 통해 육아의 정답은 없다고 밝힙니다. 책 제목에서 암시하듯 육아에 있어서 각 아이의 코드, 즉 기질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 기질 때문에 아이마다 다른 육아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육아에 돌입하기 전 많은 준비를 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공간과 물건을 마련하고 문화센터나 주민센터에서 부모 수업을 듣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잘 자라거나 못 자라는 것은 전부 부모의 손에 달렸다는 이 신화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게 되죠. 저자 다니엘 딕 교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15개월이 될 때까지 자신이 육아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확신했어요. 교수의 아들은 밤에 통잠을 잤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울다가 금방 진정했습니다. 딕 교수는 사람들이 신생아 돌보기가 어렵다고 불평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었다는 것을 당시에는 몰랐던 것입니다. 딕 교수는 자신의 아들의 배변 훈련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배변 훈련은 어린이집 영화반에서 유아반으로 올라가기 위한 필수 요소였는데, 그의 아들이 기저귀 차는 것에 큰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 상으로 과자를 주거나 원하는 옷을 입게 하였으나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몇 주 동안의 소란과 눈물 끝에 그는 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이기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죠. 교수와 아들은 서로 이기려다가 전쟁만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아이의 기질을 알아야 한다고요. 이 기질은 유전자 깊숙이 새겨져 있으며 평생에 걸쳐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의학계는 유전자에 따른 개별 맞춤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를 정밀의학 또는 맞춤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아이는 타고난 장단점이 다릅니다. 첫째에게 효과가 좋았던 방법이 둘째에게는 별로일 수도 있고요. 친구의 자녀에게 좋았던 방식이 내 아이에겐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이 하나하나의 기질에 맞는 정밀 육아 혹은 맞춤 육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아이의 기질부터 알아야 합니다. 기질을 크게 3개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질 카테고리는 외향성입니다. 세상을 휩쓸 기세로 활동적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집에서든 놀이터에서든 학교에서든 주눅들지 않죠. 세상이 제 것입니다. 반면 부모의 품을 떠나기 싫어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거는데 힘겨워하고 울음조차 삼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정서성이 있습니다. 한 아이는 자신의 장난감에 누군가 관심만 보여도 화를 냅니다. 그리고 타인을 경계하고 협동하길 거부하기도 하죠. 다른 아이는 성격이 둥글둥글해 알아서 큽니다. 부모의 훈계에 크게 개의치 않고 금방 감정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어떤 아이는 매사에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하나의 놀이를 도무지 계속할 수가 없죠. 너무도 재밌고 할 것들이 넘쳐나니까요. 또 어떤 아이는 부모의 지시를 잘 따릅니다. 이 아이는 싫은 일도 곧잘 해냅니다. 때론 어른보다 더 나아 보일 때마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먼저 공유해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질에는 좋고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내향적인 아이가 수학이나 과학을 파고들어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 금방 실증을 느끼는 아이는 더 많은 관심사에 해박해질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위 3가지 범위 어딘가에 모두 속해 있습니다. 저자는요, 기질 특성의 정도가 다른 아이들은 서로 다른 욕구를 갖고 있으며 부모에게 각기 다른 어려움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또 특정 어려움은 부모 자신의 기질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가령 아이가 쉽게 화를 내는 기질인데 부모마저 그런 강한 기질이 있다면 두 당사자의 화는 커져만 갈 것입니다. 다니엘 딕은 저서 차일드 코드에서 많은 팁을 주고 있습니다. 각 기질 유형마다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도 있죠. 몇 가지만 공유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이의 외향성 정도가 부모와 다르면 부모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나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외향적인 부모가 내향적인 아이를 보면 우리 아이가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할까 걱정을 합니다. 반대로 내향적인 부모는 너무 외향적인 아이가 과격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식의 차이를 좁혀나가야 육아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부모 스스로의 기질이 어떠한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서성을 볼까요? 정서성이 높은 아이는 부모의 거칠고 부정적인 반응을 자주 유발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부모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훈육이 가장 많이 필요한 아이이며 그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아이들입니다. 정서성이 높은 아이의 극단적인 행동 자체에 짜증이나 때리기보다 그 행동을 유발하는 방아쇠에 집중해야 합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그 이유를 찾아 이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죠. 자기 통제는 자신의 행동과 감정, 주의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유전의 영향을 받고 발달 초기부터 그 차이가 드러나지만 부모가 영향을 끼치기 쉬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상황별 계획, 역할놀이가 아이의 자기 통제 능력에 도움이 됩니다. 행동을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차가운 뇌로 불리는 전전두엽 피질의 발달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 뇌는 발달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를 알고 있다면 아이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더라도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 딕은 육아에는 정답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이마다 독특한 유전자 코드가 아이의 발달을 돕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여기에 맞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돕는 거죠. 좌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연한 양육 방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다니엘 딕의 저서 차일드 코드에는 우리가 왜 기질을 알아야 하고 또 각 기질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부모에게도 또 여러 어려움을 마주한 부모에게도 이 책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를 응원합니다.